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핵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뭐 핵 개발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모르다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북한 핵 개발에 올인하는 이제 김정은과 북한을 두고 저렇게 제정신이 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뭐 결과적으로 핵 개발이란 원래 어렵고 힘들 때 풀풀이 캐먹으면서 하는 것이 핵 개발이었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이제 오늘의 결론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핵 보유국, 이제 미국, 러시아, 중공, 영국, 프랑스가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들끼리긴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서로 인정하는 국가들이고, 이제 인도, 파키스탄, 뭐 북한,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전에는 물론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뭐 그들의 어떤 기술로 확보된 것이 아니고 현재도 지금 다 포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더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 이 중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핵 개발을 했다가 1989년 이제 아파르테이트 체제가 붕괴되고 만델라가 집권하면서 이제 이 핵을 스스로 포기한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저희 눈에 뜨는 나라가 파키스탄인데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인도와 이제 분리 독립한 후에 뭐 정말 끊임없이 인도와 싸웠습니다. 1965년에 인도와의 이제 카슈미르 분쟁, 완전히 뭐 정규전이죠. 거기서 대패를 하고,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에서도 패배했고, 그러한 와중에 1974년에 이제 인도가 최초의 이제 핵 실험을 이제 강행해서 성공을 하니까, 당시 이제 줄 피카르 알리 부토 총리, 저는 이제 베나지토 부토 총리가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전 총리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총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풀뿌리를 캐먹는 한이 있더라도 핵 개발을 강행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핵 개발을 강행했던 부토는 이후에 뭐 아마 정치적인 어떤 이유가 연관된 이제 살인 사건으로 이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핵 개발에 앞장서다 보니까 미국 등의 이제 강대국의 뜻을 거스른 게 뭐 무관치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파키스탄이 이제 핵무기를 보유했고, 뭐 이후 아시다시피 뭐 미국과 소련 이후에 냉전 붕괴에는 현재 뭐 중공까지 강대국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상대이고요. 뭐 이러다 보니 이제 북한이 이를 파키스탄을 모델로 삼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제3세계나 이제 이런 국가는 뭐 이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제 뭐 세 번째, 네 번째로 핵을 보유한 그 유엔 상임이사국은 영국과 프랑스는 어떠냐? 영국은 이제 1940년 이세대전 당시에 이제 독일에서 핵 관련 연구 계획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제 미국이 이제 맨하튼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이제 트윈 튜브 LOE 프로젝트라고 해서 핵 개발 계획을 좀 진행을 했는데, 워낙 이제 뭐 전세에서 열세에 놓여 있고, 뭐 다른 뭐 이런 지금 전쟁을 수행한 것 외에 뭐 핵무기를 개발할 정도의 어떤 재정은 뭐 자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1943년에 퀘벡 회담을 이제 거쳐서 이제 처칠은 이제 그 영국이 가지고 있는 핵 프로젝트를 이제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미국에 넘겨버리고, 이제 맨해튼 계약에 이제 귀중한 기반 자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44년 이제 미국은 영국과 하이드 파크 협정이라는 일종의 공식 협약은 아닌 비밀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당시 이제 미국은 영국에게 핵무기 관련 기술 지원을 하기로 하고, 1945년 7월경에 드디어 이제 독일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어떤 그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제 미국에 이제 핵무기 기술을 넘기라고 요구했으니까 당연히 미국은 이제 이를 뭐 거절하는 거죠. 이제 배신을 이제 때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1946년에 이제 이른바 맥마운 법안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핵 물질 및 핵 기술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다 이제 이게 원국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맨하탄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 그들을 이제 미국에 넘겼음에도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배신을 당하고 이제 핵무기 제조 기술을 이제 받지 못하게 되자, 1946년부터 아예 이제 호주와 협력 관계를 맺고 독자 이제 핵 개발을 시작하기로 결의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호주에 이제 핵 실험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제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1952년 호주 몬테벨로 섬에서 이제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게 되고,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제 미국, 소련에 있어 세 번째로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고 1957년에는 이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영국은 좀 그나마 워낙 맨해튼 프로젝트에도 이제 그래도 공동 참여했기 때문에 뭐 비교적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 핵무기를 확보했지만 프랑스는 어땠느냐? 뭐 프랑스는 뭐 명목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지만 아시는 것처럼 사실상 뭐 독일에 완전히 패배를 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뭐 BC 프랑스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의 이제 과학자들 워낙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프랑스가 이제 과학만큼은 굉장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리학, 핵 물리학에 관여한 이제 과학자들 일부가 이제 그 미국으로 가서 아마 맨하탄 계획에 참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프랑스 과학자들은 이제 미국의 동맹 관계하고 확고한 동맹 관계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영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맨하탄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2차 대전의 종전 무렵에 이제 다시 이제 프랑스가 해방을 맞게 되고 임시정부 수반이었던 샤를 드골 장군이 1945년 10월에 그때 당시에 벌써 이제 그 핵폭탄 개발을 이제 비밀리에 명하고 프랑스 원자력위원회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드골은 이제 실각하게 되고 프로젝트는 그 이후에도 드골의 실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혼란한 와중에 정말 2차 대전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종전 이후에도 정말 프랑스는 계속적인 혼란을 겪었었는데요. 그 핵 프로젝트만큼은 계속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프랑스의 핵 개발의 의지를 당연히 알고 있던 이제 미국, 영국, 캐나다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우라늄을 당시에는 이제 이 세 나라가 이제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라늄 공급 통제 조약을 체결해서 이제 프랑스의 핵 개발을 방해했고 결국 이제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 이제 우라늄 핵무기 개발 그 원자재도 얻기 어렵고 또 돈도 없었던 이제 프랑스는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왼수같이 싸웠던 소독 정부의 핵무기 공동 개발을 제인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알제리 사태로 인해서 다시 이제 집권하게 된 드골 대통령이 이제 뭐 어떤 얼마 전까지 정말 피 터지게 싸운 나라에 이렇게 우리가 핵무기 개발을 이유로 돈을 구걸할 수 있느냐 해서 그 계획을 취소가 되었지만 정말 이게 좀 나중에 말씀드린 다 정말 이게 좀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이 내용을 주면서 다 알게 된 내용인데 정말 충격적이다. 정말 2차 대전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독일로 해서 피해를 입었던 프랑스가 이제 변화된 시대의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어제의 적이었던 독일의 핵 개발을 공동으로 제의하고 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프랑스야말로 정말 제국을 그래도 운영할 만한 정말 비전을 가진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다시 집권한 드골 장군은 이제 나토를 이제 미국, 프랑스, 영국의 삼강 체제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프랑스가 핵이 없기 때문에 너 무슨 소리냐 미국, 영국보다 퇴짜를 좀 맞았고 그 다음에 뭐 결과적으로 이제 유명한 얘기입니다. 1958년 나토 사령관이 이제 만났는데 이제 그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 영토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위치를 보고하라고 요청하자 이제 나토 사령관은 사실상 이를 거부해 버린 거죠. 이런 상황을 이제 지켜보게 되니까 이제 드골 대통령은 독자적인 핵 개발을 정말 이걸 꼭 이루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고 이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죠. 그러니까 지금 해구산 이제 문제가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설왕설래가 많은데 드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겠느냐? 파리에 핵무기가 떨어졌거나 떨어지려고 할 때 과연 미국이 뉴욕에 핵무기가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하고 핵 우산을 제공해서 핵 보복을 해줄 거냐 이 얘기를 좀 한 것이죠. 그래서 각국 끝에 1960년 2월에 당시까지는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프랑스의 이제 최초의 핵 실험이 성공하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이제 그 어떤 핵 전략은 뭐 비례 억지 전략. 그래서 뭐 아무리 영국과 프랑스가 뭐 총력을 동원해도 뭐 미국이나 소련, 뭐 현재 러시아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핵 전력을 뭐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자국을 공격하는 나라라면 그 나라의 핵심 뭐 대부분은 이제 소련이었겠지만 소련의 모스크바 내지는 레닌그라드 같은 당시는 레닌그라드 지금은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죠. 이런 러시아의 중요 지역을 날려버릴 수 있는 수준의 핵무기와 핵무기 투발 수단,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은 확보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전략으로 지금 현까지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결과적으로 미국이 유럽에 제공하는 핵 우산 전략이라는 것을 과연 정말 유럽의 입장에서, 프랑스의 입장에서, 영국의 입장에서 이걸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뭐 당연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까. 그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독자적인 핵 전력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특히 이제 프랑스의 핵 무장에 대해서 미국이 부정적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에 이제 프랑스가 핵무기 시험에 성공을 하고 이후 차라리 프랑스의 핵무장을 지원하고 프랑스로 하여금 이제 재래식 전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대유럽 안보 전략에도 합당하다는 닉슨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른바 네거티브 가이던스, 일종의 스무고개처럼 적극적으로 핵무기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지는 않지만, 프랑스가 이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OX로 대답해 주는 식으로 핵무기를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그렇게 프랑스의 핵무장에 대해서 으르렁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협조하기로, 최소한의 협조를 해주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오히려 프랑스로 하여금 미국의 핵실험장에서 프랑스의 핵을 좀 실험하도록 제안까지 합니다. 이것은 뭐 단순한 호의가 아니죠. 영국이든 프랑스든 우방 국가를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어떤 핵 무장 전력의 수준을 파악하겠다. 오히려 그것이 미국의 국위에 부합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뭐 결과적으로 저 핵은 절대 안 된다, 된다라는 미국의 입장이 국제적인 상황과 또 자국의 이해관계, 그다음에 특히 핵을 개발을 추진하는 나라의 어떤 핵 개발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미국의 입장이 변해왔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프랑스가 이제 핵 개발을 항상 한양 추진할 때, 뭐 프랑스의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1940년대 프랑스는 악몽이었습니다. 단순히 뭐 독일에서 전쟁에 패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독일 전쟁에 패배한 이후 이제 뭐 정말 그냥 반독 전선에서의 최전선에 있었던 이제 드골 장군이 임시정부 수반이 되었지만, 다시 뭐 좌파는 좌파대로 반대하고 또 우파는 우파대로 국방 차관밖에 안 되는 자가 무슨 뭐 대한민국 프랑스 정부의 수반이냐라는 그런 갈등으로 이제 드골이 결국 그만두게 되는데, 그런 이후에도 뭐 좌파 내 우파 내 정말 눈을 뜨고 뭐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쟁을 하면서 국력을 소모시켜 왔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근데 프랑스가 핵무기를 만들었고, 또 그 중간에 뭐 인도차이나 전쟁, 알제리 뭐 내전 사태, 기타 등등 이제 식민지 독립을 둘러싸고 정말 프랑스가 어마어마한 뭐 희생을 치렀고, 이에 따른 또 국론 분열이 어마어마했음에도 이 프랑스가 핵 무장을 위해서라면 정말 좌우가 없이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참 특이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영국도 1952년에 이제 첫 핵실험을 성공시킬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그 당시까지도 식량 배급제를 유지해야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는 아예 2차 대전의 사실상 패전국이고, 그럼에도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핵무장을 추진한 이유는 이렇게 핵무기가 없으면 국제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못하고, 핵무기가 없으면 언제라도 손쉽게 그런 다른 가상 적국, 실제 적국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 같이 정말 세계적인 제국을 운영했던 나라도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하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풀을 캐먹으면서 핵 개발을 한 나라는 파키스탄과 북한만이 아니다. 모든 나라가 그랬다는 것을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예외로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금 핵무기를 만든 나라도 정말 가장 어려운 시점에 가장 그래도 적은 비용으로 자국의 안보나 국제적인 위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핵이었다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가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 국가인 서독한테도 1950년대에 벌써 핵 개발 같이 하자라는 것을 서독에 제안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한민국이 핵에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가 더 명확해진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ll the north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